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현재 제주공항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2공항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오늘 열리는 공개 토론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분 45초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현재 남북 방향의 활주로와 동서 활주로, 이렇게 두 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항공기 이착륙은 대부분 동서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활주로는 길이가 짧아 항공기 착륙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관제탑 위치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활용률이 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ADPI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남북 활주로 이용률을 높이면 오는 2035년 항공 예상 수요 4,500만 명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활주로 연장 없이도 남북 활주로와 동서 활주로를 교차 활용이 가능하다며 고속 탈출 유도로 설치나 관제탑 인원 보강 등만 이뤄지면 항공기 이착륙이 시간당 60회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을 위해 일부러 보고서를 폐기하고 원희룡 지사와 함께 제2공항 건설이라는 결론을 내놓고는 절차에 끼워 맞췄다고 반발했습니다. 4,500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2공항이 건설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통째로 누락했다 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ADPI 보고서 검토 결과 남북 활주로 이용을 늘려 제주공항 활주로를 교차 활용할 경우 항공기 동선이 충돌할 우려가 있고 시간당 이착륙 횟수도 60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간당 60회가 아니고 시간당 50회가 가능하다. 그것도 최대한 이상적인 경우에는 50회가 가능하다고 검토가 됐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 용량뿐만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관제상의 위험도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 회의와 첫 공개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ADPI 보고서 결과를 둘러싸고 제2공항 반대 측과 국토부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파리공항공단 보고서를 인용해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반대단체의 주장과 은폐 의혹 제기에 반박했습니다.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 방송 원더풀TV에서 ADPI는 이론상 검토로 보조 활주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남북 활주로의 경우 착륙이 불가능해 이륙 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DPI 보고서는 보안 규정에 의해 폐기된 것일 뿐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직원 대신 소비자가 직접 계산하는 무인 셀프 계산대가 늘고 있는데요. 마트 직원들이 노동 강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계산을 소비자가 직접 하는 무인 셀프 계산대. 무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직원이 손님을 대신해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작동도 익숙치 않고 많은 양을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렵다 보니 자연히 일반 계산대로 사람이 몰립니다. 일단 그 카드 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바코드 같은 거 찍는 것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물건을 좀 많이 사는 편이라서 그래서 유인 계산대를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가 들어오면서 일반 계산대는 석 대나 줄고 신규 채용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산원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무로 그만두는 직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인 계산대가 들어오면서 거의 매일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이제 줄을 많이 서 있고 명절 때처럼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의 무인 계산대 도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마트 측이 무인 계산대 사용률을 높이려고 일반 계산대를 무리하게 줄이고 계산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해 인력 감축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한 무인 계산대 확대를 멈추고 계산원들의 동의 없는 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마트 측은 무인 계산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고 이용이 분산되면서 계산원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140여 개 이마트 매장 가운데 무인 계산대가 들어선 곳은 제주 지역 3곳을 포함한 60곳.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설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 의원 16명이 소속된 제주 민생경제포럼은 성명을 내고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개점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광과 건설 산업의 침체로 제주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대기업의 가맹점을 통한 편법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미기록종인 미니 벚나무의 집단 자생지가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 미기록종인 벚나무의 집단 자생지가 확인되면서 종 등록과 자원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절벽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는 벚나무에 분홍색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보다 작은 잎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나 있습니다. 키가 작아 푸르너스 미니마, 미니 벚나무로 불리는 이 종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최근 집단 자생지가 확인됐습니다. 자생지 전체 면적은 0.6헥타르로 36곳에 10여 그루씩 모여 360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2013년 발견 당시보다 좀 더 많은 개체들이랑 또 군상으로 여러 군데에서 자생하고 있음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의 개체수면 굉장히 멸종위기 또는 희귀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집단 자생지가 발견된 미니 벚나무는 대부분 높이가 50cm 미만의 바위 틈이나 초지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벚나무는 30-40년이면 평균 12m까지 자라지만 미니 벚나무는 40년이 넘어도 50cm를 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단 자생지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향후에 저희가 학계에 보고할 그런 분류학적인 검토도 속도가 붙을 것이고요. 또 자원화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다른 벚나무와 비교 연구에 미니 벚나무의 신종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관상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식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가 올해는 제주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 지역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이 재작년보다 5,600억 원 늘어 신규 허가 조건인 2,000억 원을 충족했지만 원희룡 지사의 반대 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서울 3개와 인천, 광주, 충남에 1개씩 신규 허가를 내주고 제주는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한창 뛰어놀 학생들은 운동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해줄 학교 실내 놀이터가 세종시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같은 실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없는 환경은 교육 현장에 큰 스트레스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실내 교실에 마련된 놀이터. 천연색 그물망으로 된 나무 조형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놉니다. 강화 섬유 소재로 안전성까지 갖춘 친환경 시설입니다. 다양한 놀이거리가 가득한 이 실내 공간에서는 고학년 아이들의 창의 체육 수업이 한창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몸을 계속 움직이는 놀이 같은 수업에 여기저기서 개구쟁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애들 다 소리 지르고 신나가지고 흥분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밖에서 노는 거 여기서 노는 것 같아요. 놀이터 전문업체 기부로 교실 2곳에 각각 마련된 실내형 놀이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처럼 야외 활동이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학생들이 충분히 뛰고 놀 수 있어 학부모 반응도 좋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항상 마스크 치워서 보내고 하는데 학교 안에서 이렇게 놀 수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학교 측은 돌봄 교실과 연계해 학생들의 놀이 시간에 이용하거나 별도의 교과 시간에 안전 체험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잘 놀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밖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교의 놀이 문화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내일은 26도까지 오르면서 6월 중순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 옷차림은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햇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기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오존은 기체이기 때문에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북부와 동부 17도, 서부 18도, 남부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 북부 25도, 서부와 남부, 동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8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전해상에서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기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제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48살 강모 씨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2017년 자신에게 배당된 도박과 성매매 미제 사건 2건을 군 이송으로 표기해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경찰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블록 공장의 건축 허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장이 들어선 곳이 지하수 2등급 지역이어서 폐수 배출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제주시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관련 업무를 처리한 3개 과에 경고하고 공무원 12명은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건설을 저해하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공항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수건 사업이자 국책 사업인 만큼 제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참진드기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환자 발생 지역 8곳에서 참진드기를 채집해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채집한 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모두 53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